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문재인에게 속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서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쪼개고 나누어서 패싸움을 붙인 문재인. 얼마나 정말 간특하고 사악한 짓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좀 몰랐던 분들도 좀 깨달으시고 이제 절대로 이 좌파, 좌익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을 나누고 쪼개어서 패싸움을 붙였던 문재인, 그자가 행했던 이 행악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가을은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둘로 쪼개졌던 해였습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국, 이 조국이란 자 본인과 그의 처 정경심, 그의 딸 조민, 아들 조 무슨 권인가 그러죠? 이런 가족들 전체가 사회 지도층이랍시고 그런 소위 기득권층에 앉아서 저질러 온 정말 냄새나고 악취가 풀풀 나는 이 수많은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한 결과 조국을 해임시키고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정말 뜨거운 목소리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이 조국이란 자를 지지하는 그런 쓸개 빠진 인간들도 있죠, 물론. 그럼 조국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서초동 그 정보사에 있었던 구름다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자, 그 밑에 애들 모여갖고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수효를 대비하면 광화문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편싸움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죠. 그러나 이렇게 싸움을 붙인 문재인이란 자는 청와대에 숨어서 입을 쳐닫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정권은 기업과 노조, 고용주와 근로자, 남성과 여성, 오른쪽 국민과 왼쪽 국민,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까지 나누고 또 나누고 쪼갰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쪼개버린 국민을 스스로의 입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불렀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그 간사한 주둥이였는지 여러분들 잘들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부채질한 국민 분열은 특권 계급과 인민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투쟁하는 좌익의 사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통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먼저 붕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단 하나도 없는 문재인에게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시키게 하는 기가 막힌 거짓의 탐욕의 기술이었습니다. 남쪽 국민 40%를 북한 괴뢰 정권 편에 보태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드디어 자유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자 문재인은 즉시 다음과 같은 아주 가증스러운 개소리,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게 됩니다. 통합과 협치가 시대 정신, 이런 거짓말을 또 남발을 합니다. 5년 내내 일관된
국민 분열 정책으로 자기 자신과 그 여편네 김정수 그리고 그 가족들만 재미를 보고 나라를 망쳐 놓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통합과 협치가 시대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하면서 그럴 거예요. 성렬아, 잘 지켜라. 그리고 나 친환경 무상급식 안 받게 나 좀 잘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겠죠.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데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문재인과 또 그 일당 그리고 북의 대남 공작기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들에게 우리들만의 기억력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존재를 개, 돼지보다 못한 아주 전능한 하등 동물로 취급을 해왔죠. 자, 그런데도 이와 같은 문재인을요, 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잘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온갖 범죄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통계 조작하고 깜냥도 질량도 안 되는 것들을 장차관에 임명해놓고 제일 심한 게 국정원이죠. 아마 외교부 직원들이 들으면 화내시겠다. 우리는 그동안에 간경화증에 걸렸다고 지금 외교부 애들은 다 얘기할 텐데. 그런데 지금 외교부는 대통령실 안에 있는 그 국가안보실이라고 있어요. 그 국가안보실 1차장 하는 그놈의 소위 말하는 심부름, 처리, 흥신소처럼 돼갖고 우리나라 외교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된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만 되면 돼. 내가 뭐 외무고시 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만 있으면 돼. 나라의 외교가 무너져도 상관없어. 국익이 침탈돼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외교 장관만 하면 되니까. 응? 한마디 더 붙일까요,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외교부 간 애들이 제일 많죠. 외교부 내에서 제일 큰 파벌이 서울대학교예요. 그 중에서도 또 외교학과, 법학과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교부가 이제 이같이 심부름 센터로 전락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응? 뭐 불평불만 하겠지만은 해왔던 꼬라지가 그 짓을 해왔는데 장관했던 놈들이나 그 안에서 차관하는 애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과거에는 무슨 교수 나부랭이 했던 놈을 또 차관으로 맡기더니 이제는 또 기자 했던 애들을 또 차관으로. 아유 진짜 한심해서. 아마 서울대 나와서 외무고시 보고 지금 외교부에서 근무한 애들 아마 요즘에 열 무척 받을 거야.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업자득이에요 다 그것도. 자, 12번째 얘기입니다. 문재인에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속였을까요? 12번째, 완벽하게 거꾸로 간 평등, 공정, 이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거꾸로 갔어요.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지금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지금 외치고 나왔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죠. 네? 공정과 상식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치가 구현이 되었습니까? 지나가는 우리 흰둥이, 껌둥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걔네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기회, 평등, 공정, 상식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 강아지들도 그럴 거야. 하물며. 자, 문재인이 또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완전 개소리였죠? 완전히 망언 중에 최상급의 망언, 허언이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문재인이라는 자가 취임하면서 했던 헛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이가 있었던 5년은 이 말과는 정반대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거꾸로 갔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세력은 자신들만이 특권 계급이 되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장되는 갖가지 특권을 자식들에게까지 세습하려고 했습니다. 그 세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민주유공자법이란 이런 악법을 거듭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최고 권력에 올랐던 문재인은 자신은 장관급 국가관직을 자식들의 일자리와 맞바꾸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문다혜와 그의 전 남편이라고 하는 서창호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타젯 사장을 했던 무슨 놈이 있었죠? 이상식인가 누구? 응? 걔가 지금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거 하면서 이 문다혜 전 남편에게 이스타젯 항공사 전무자료도 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인의 사치와 화려한 해외여행에 국가 예산을 써왔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 옆에 나가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인도까지 갈 수가 있어? 이런 나라 봤어요? 공산주의 국가 가서도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여편내 사치행각, 화려한 해외여행에 국가 예산을 썼죠. 그리고 지독하고 악랄하고도 악독한 불평등한 기회, 그리고 지독하게도 불공정한 과정을 다름 아닌 문재인이가 스스로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을 보면서 그 아래 밥풀떼기 수하로 있던 조국, 추미애, 손혜원, 윤미향, 김의겸 이런 애들도 권력을 차지했다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등성과 공정성을 마구 짓밟아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수하들, 즉 밥풀떼기들의 이런 더럽고 추한 이런 구린내나는 행동들보다도 더 역겨운 냄새가 풀풀 나는 문재인은 자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구린 이런 밥풀떼기들, 수하들의 부정과 부패에는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었죠. 양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도 됐을 텐데 어떻게 김의겸이 이런 애들, 얘는 지금 흑석동에서 떼돈을 버는 놈 아니야?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내다봐야 해서 빼먹었던 윤미향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실형이 나왔죠? 회기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물론 썩었고. 그 다음에 목포에다가 집을 갖다가 여러 채 사고 온갖 난장질을 펴왔던 그 못생긴 여자애 하나 있지? 손혜원이라고. 응? 그 얼굴을 하고서 애가 생긴 거 보면 참 그 남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보수의 엄마 추미애, 얘도 지금 또 다시 국회에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국이는 너무 쓰레기 걸레라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죠. 서울대학교를 가장 빛낸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가장 쪽팔리게 추하게 더럽게 만든 1등 아니야, 조국이가. 물론 이 자식 말고도 또 있지, 권순일이, 그 다음에 김수남이, 그 다음에 또 그 최재경이, 대장동에서 그 돈 받아 먹었던 애들.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연맥이고, 뒤돌아서 가지고 짱돌 던지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놈들이지. 나 이거 김수남이 같은 것들 보면요. 뭐 저런 거가 뭐 엘리트라고? 엘리트가 세상에 다 얼어 죽었나? 김수남이가 그 최재경이, 권순일이 이런 새끼들이 엘리트라고 얘기하게. 찢어 죽여야 될 놈들이지. 똥물에 튀겨도 똥물이 아까울 놈들이라고. 응?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했는데도 문재인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다가 깔맞춤하고 다니는 김정숙에 대해서 일체 통제를 안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빼다 썼는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김정숙이가요, 그 우람한 몸집에 깔맞춤하게 해서 옷을 갖다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옷에 맞춘 액세서리, 목걸이, 여기다가 가슴에다 하는 거, 브로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끼는 반지, 그 다음에 팔찌, 그 다음에 그 돼지 족발보다 더 두꺼운 발목에다 또 발찌도 하잖아, 발찌. 응? 근데 발가락까지 내가 아직 안 찾아봤지만 그 발가락에 패니큐어는 안 했을까? 손톱에는 뭐 바르는데. 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신발, 그 다음에 핸드백. 핸드백 하나에 보통 막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갖다 들고 다녀서 김정숙이가.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월급을 몇 푼 받는다고 그런 걸 그렇게 해요. 그거 전부 다 국정원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공작금이야. 소위 걔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 쳐넣을 때 썼던 특활비, 특별활동비지. 근데 사실 이 특활비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영어의 몸이 된 데는요, 국정원에 기술실장 했던 그 바보 병신 같은 놈 있어. 이름을 똑바로 말하면 거시기 하니까 내가 똥변자를 붙여서 이헌변이라고 이름을 불러줄게. 그 자식이 말이야, 기조실장 하면서 대통령께 갖다 돈을 들였다고 이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지는 풀려날 줄 알았겠지. 어떻게 아둔해도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장 가고 차장 가고 하는 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거 해서 이거 비벼갖고 능력도 실력도 없는 새끼들이. 응? 진짜 어디 쪽팔려서 그런 애들 때문에라도 어디서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소리 하겠냐고. 기술실장 간 놈이 대통령한테 그거를 갖다가 활동비 드렸던 거는 중앙정보부 창설일에 늘 해왔던 일인데 김대중이는 안 먹었나? 노무현이는 안 먹고?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드린 것처럼 해. 그러면서 김정숙이가 이따우짓 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조사도 안 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김정은이한테 그 USB에다 가득 담아갖고 주면서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야, 김정은, 이거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다 삭제한 거야. 안심하고 가지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 이런 거 떠나서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냐고 이게. 응? 자, 지금 문제가 있는 동안에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응?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들이 일상화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자, 문재인이가 있었던 그 시기, 부자와 서민 등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정의롭지 못한 결과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층 간에 이 격차가 이렇게 많이 심화되었다는 거. 역대 최고였죠. 문재인이가 취임을 하면서 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 놓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에 국민들은 속았죠. 그리고는 약속과는 완벽하게 거꾸로 된 역행을 해갔던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잠깐만 되돌아보세요. 문재인이가 늘어놓은 이 미사 요구에 국민 여러분들 속으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도 문재인이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로 씹어리고 뇌가렸던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두개골을 깨서 퐁퐁으로 씻기 바래요. 응?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라면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어. 응? 아니고 그거조차도 망각해서 기억도 못해.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올랐던 간첩 아니겠어. 그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가 한 얘기를 아직도 믿어요? 심각한 얘기죠. 자, 지금 문재인이가 그 국제 뭐 G20 혹은 뭐 APEC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다녀봤죠. 아세안 플러스 3도 다녀오고. 자, 그러면 늘 떠들었지만 중심 외교 그러잖아요. 근데 중심 외교가 어디 있었어? 왕따 외교만 있었지. 자, 변방에서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왕따 외교. 이 거짓말, 이 속인 사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이가 퇴임하자마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대담집을 출간을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이가 있었던 그 시절, 그 시기에 대한민국 외교는 왕따 외교였습니다. 연놈이 국제회의를 가거나 하면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붙일 줄도 모르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과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이 쌍스럽고 이 무식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수준과 질을 땅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랑 백악관에서 회담하다가 문재인이가 뭐라고 떠드니까 통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반응이 어땠죠? 됐어. 통역 안 해도 돼. 뻔한 얘기야. 들을 필요 없어. 이러고 일어나자 그러고 판을 걷어버리잖아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대통령 전용기 끌고 거기까지 기어갑니까? 응? 그런 개대접 받으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뭐하는 개짓거리예요 그게.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사항인 외교 업무죠. 이 외교 분야의 전문 외교관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문정인이 똘마니로 있다는 뭐 연세대학교에서 뭐 어떤 교수했다는 이런 애들을 갖다 차관으로 앉히질 않나? 응? 그리고 우리 통역다원 영어과 애들이 들으면 질색팔색하고 놀랄 수준의 천박한 영어를 구사하는 강경화를 외교의 문외한 중에 문외한인 이 무식한 여자를 이게 지금 남자였으면 못하겠지. 뭐 문재인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 주민등록 몰래 전입하면 안 되고, 뭐 논문 또 위조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있죠. 뭐 군대 안 갔다 오고. 그 강경화 얘는 군대 안 갔다 온 미필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 금지사항에 다 걸려들었던 애 아니야. 그런데 이런 천박한 애를 이게 뭐냐면 김대중이 이희호의 그 영어 통역을 했던 애야 얘가. 이런 그 정말 허접한 이런 애를 갖다가 외교부 장관에 앉혀놓고 그리고 청와대 주석파들이 해외 공간에 이 운동권 출신들도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 오직 누구를 위한? 김정은을 위한, 북한 괴뢰 정권을 위한 그러한 활동만을 해외에 나가서 했던 거예요. 이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죠, 범죄. 합법을 가장한 범죄 행각 아니겠어요? 응? 자, 그러면서 쿼드, 이와 같이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연합하는 곳에는요, 모두 불참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서 반미, 반일, 배일 정책만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형제 국가라고 하는 중국 앞에서는요, 굴욕적인 관계를 구걸질을 해요. 구걸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지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 거지의 나라입니까? 근데 이 문재인이는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을 처먹어 가면서 수행했던 우리 기자단들이 폭행을 당하고 코뼈가 내려앉고 얼굴이 찢어지는데도 거기 가서 항의 한마디 못하는 이런 구걸 거지 외교를 하고 다녔어요. 응? 자, 통상 대통령들이 미국을 많이 가야 2-3번 갑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전임 대통령을 달리 문재인은 무려 8번이나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국익 활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건방지게 유엔 총회 가서는 촛불혁명을 운운해가면서 말해요. 이런 헛소리 망언, 헌을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로 보겠어요? 야, 저놈 좀 미친놈 아니야? 저런 게 어떻게 국가 원수야? 다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미국 백악관에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다,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한 일은 뭐예요?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제발 좀 김정은이 좀 만나 주십시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한답니다.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미국 대통령님, 제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일만 했지 문재인이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러한 구걸 외교, 종북 외교를 한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악독한 인권 유린의 괴물 정권, 김일성 우상 숭배 교회, 저 이단 교도들의 집합체, 북한 괴뢰 정권은 미국의 대통령을 무려 3번이나 만납니다. 3번이나 만나요. 문재인이가 짓거려온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은 정권이 그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소위 외교 중심의 세계 중심국의 위치에 우뚝 섰습니다. 자, 그랬던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국제 왕따로 불렸고 국제사회의 거짓대들로 불리우면서 그야말로 외교의 그 실질적인 면이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변방국조차도 안 되는 참담한 수준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은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은 오직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구걸 외교를 했던 이런 간특하고 사악한 자였던 것이에요. 자, 북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죠. 자, 이러한
대한민국 사람인 척, 뭐뭐인 척 했던 문재인에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에게 65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최정예 경호관들을 붙여서 양산을 지켜준다? 뭐하는 짓거리죠? 이자에게 세금도 떼지 않는 소위 말해 연금을 준다? 무슨 개수작이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금 정부가 문재인의 아바타 정권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간첩을 간첩이라고 벌하지 않는 나라. 나라를 반역하고 우리의 주적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를 조사하지 않는 정권,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는 정권, 뭐하는 정권입니까?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 법치의 구현이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왜 다 끝났어요? 트럼프가 귀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게 바로 4년 전 2020년에 조 바이든이 8,100만 표 이상을 받았던 그 가짜 거짓 불법 위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들춰내면 순간 대한민국과 중국은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과 본인의 처가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중대한 거짓, 부정, 위조, 조작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끝났다고 봅니다.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도 비밀 문서를 공개를 했던 미국이 최근에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였음을 밝히는 그런 외교 비밀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죽고 없는 김대중이를 지금 벌할 수는 없겠지만요. 미국 측에서 그와 같은 비밀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거짓말로 김대중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김대중 키즈들, 너네들, 내가 너네들의 진실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김대중의 그 나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의료보험제도를 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사회주의, 의료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와서 김대중의 의료개혁이랍시고 이것을 이어가려고 이번에 벌렸던 게 바로 의대 정원 2,000명 지원이었고 이로 인해서 의료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내년 봄 되면 의료보험에 관련된 재정도 다 고갈될 거라 그럽니다. 자, 이미 의료 대란, 의료 파탄으로 인해서 갑자기 30조 원 정도가 이미 지출이 되었죠. 1원 한 장 안 써도 될 돈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를 하는 겁니다. 하기야 NGO 사회 시민단체들에게 작년에도 102조 3천억 원을 주고 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서 24조 원을 허공에 날렸어요. 합치면 126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매일마다 3,620억 원을 허공에다 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이 구현됩니까? 이러고도 법치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허언을 믿는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허언에, 그런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북쪽 애들 김정은이 앞에서 막 꽃 흔들고 소리 지르면서 지랄 발광하는 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정신들 차리기 바라요. 내년도에 어쩌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될지 몰라. 그러자면 미국과 보조로 맞춰준 사람이 와야지.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 없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여편내 수준도 안 되는 오씨, 홍씨, 안씨, 니들 출석거리지 마 제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날이 갈수록 지금 연말이 돼가면서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고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